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종방영을 마친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사실 쭉 저는 컨텐츠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못해서 이미 마친 상황에서 뭐 앞전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에 지금 기억나는 15화와 16화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 보면서 오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장승준 변호사는 그 드라마 15화에서는 왠지 법리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고 사실관계 판단도 부족하고 그냥 오로지 그 의뢰인에게 잘 보이고 또 윗선의 그 대표 변호사한테 잘 보이는 그런 역할로 그려지긴 했지만 저희가 아는 선상에서 또 그 대형 로펌의 파트너급의 변호사들은 아주 그 강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어소 시절에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법리적으로 능력을 갖췄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모든 변호사들이 동일하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법도 개정되고 그 15화에서도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적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신입 변호사들은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 전에 이미 행위를 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법리를 적용해서 승소를 이끌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한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계속 법의 개정과 또 충분한 공부들이 필요한데 아마 장승준 변호사는 이제 파트너가 돼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을 만나고 그런 좀 정치적이고 대외적인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런 것들이 좀 놓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파트너급이라면 어소 변호사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도 상당한 능력일 건데 이 이제 드라마에서는 장승준 변호사는 어소들을 다독여서 능력을 최고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소들이 잘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파트너는 아마 정명석 변호사죠. 끊임없이 어소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멋진 파트너 변호사죠. 그래서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장승준 변호사도 어소 시절에는 아마 유능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막상 재판부를 갔었을 때 또 가기 전에 이미 알겠지만 아는 가까운 지인일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판 전후에 뭐 진행 중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그걸 인지한 순간 더 사석에서 만나지를 못하죠. 그런 경우가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법원에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사적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의뢰인이 물어보시잖아요.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학연을 닿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뭐 식사 자리를 하길 원하고 일종의 뭐 접대고 또 일종의 청탁인데 그런 자리가 일단 만들어지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자리에 오셨기를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근데 모르고 나온 거죠. 다른 뭐 좀 안쓰러운 뭐 후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담을 해주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대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웠고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있을 수 없을 일 같은데 다만 여러 번 그 언론을 통해서나 또 실제 사건에서나 뭐 그런 청탁이라든지 국민들이 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뭐 수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 99% 아니면 90% 이상은 그 지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그 품위에 맞는 일들을 해오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오지만 조직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또 그 조직의 이미지를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비단 법원 조직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그 횟수나 아니면 비율은 너무나 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또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6화에선 저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정말 마음이 뭉클하게 봤는데, 일단 가장 큰 인상을 준 장면은 그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그 우영우의 동생이 결국 그 해커로서 그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그런 행위를 한 자인데, 본인이 이제 자수를 하고 싶다고 우영우 변호사를 찾아왔고, 우영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대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범죄가 드러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에 연루되었던 누군가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밝혀지면 본인의 의뢰인이 이제 범죄가 밝혀지는 거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본인의 이런 고민을 아주 두리뭉술하게 이제 또 물어보죠. 이제 변호사의 그 비밀 유지 의무를 생각하면서 물어봤을 때 정명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죠. 본인은 법을 다루는 기술자에 불과하고 언제나 그 정의와 또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나는 의뢰인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보통의 변호사가 아니고 그러니 정명석 변호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우영우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기서는 사실 우영우 변호사에서는 이 드라마 전체에서 좋은 변호사는 무엇일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의와 내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변호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를 여러 회에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때 ATM기 그 가처분 사건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이 화에서도 역시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되지만 만약에 의뢰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진실이 은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많은 그 유저들의 개인정보가 이제 오픈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고민은 됐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엄청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어쨌든 정명석 변호사는 진짜 어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어주는 또 방법이 있을 텐데, 정명석 변호사는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늘 우영우 변호사의 어떤 잠재된 부분을 꼭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우영우 변호사는 보통의 변호사가 아니다. 너무 훌륭한 말 같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나를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면 저희는 정말 보통이 아니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그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전 부인이 나타나면서 그 한바다로의 복귀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좀 열린 결말 같았어요. 부인은 워라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해도 되는데 굳이 한바다로 돌아가야 되냐. 근데 정명석은 이제 와이프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만둘게,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일을 사랑하고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정말 11년을 일해왔던 모습이었지만, 어떤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일단 건강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택보다도 그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한바다를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정명석은 이제 막 우영우 변호사한테도 윙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기고 싶어는 했지만, 그 부인의 얘기가 너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로서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대형 로펌인 한바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형 로펌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의 양과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기는 참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팀으로 움직일 것이고,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조율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아니어도 변호사로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암의 진단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바다로의 복귀라면 제가 정명석 변호사의 와이프라면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그런 관점에서 저의 배우자나 또 저의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는 한바다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태수미 변호사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과 가졌던 그 아이도 버리고
또 결혼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인생을 계획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서 이제 매몰차고 냉혹하고 그렇지만 유능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려졌었죠. 근데 이제 16화에서도 사실은 그런 모습의 연속이긴 했었지만 이제 엄마로서의 모습이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 장소에서 우영우 변호사를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본인을 웹불고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의 삶이 좋다, 나의 삶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삶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엄마를 설득하고, 근데 거기서 저는 너무 뭉클했던 게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 이제 이 부분보다 그 전에도 나왔었지만 그 우영우 변호사의 남동생이 그 태수미 변호사에 대해서 좋은 엄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증언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아들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증언 이후에 이제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태수미 변호사는 과연 좋은 엄마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좋은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순간 자신이 성공, 또 장관이 되고 싶은 욕망, 이제 그런 거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덮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되게 인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갈등은. 그런 갈등 속에서 누군가는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의 물론 진심 어린 또 어떤 설득, 그것이 있었겠지만 누구나가 다 설득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태수미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눈빛이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이 인사청문회는 마치더라도 나는 후보자에서 내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 계획까지도 태수미 변호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명분 있게 그만두고 다시 명분 있게 변호사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현명한 변호사로서 또 훌륭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 아이의 성장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태수미 변호사는 훌륭한 엄마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은 엄마들이 이 부분은 참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소년 사건이나 학폭 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벌 받는 게 두렵지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엄마가 함께 해준다라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6화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장면 하나, 우영우 변호사의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그 설레고 뭐 평상시와는 다른 발걸음으로 이제 출근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깨닫게 되죠. 뿌듯함. 근데 사실 전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어떤 순간에 힘들어도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감정은 뿌듯함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지만 우영우 변호사가 잘 정리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장과 사소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뿌듯함을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또 2화를 기대해 보는데 될까요? 기대해 보면서 그때 저희가 2편이 나오면 그때 또다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15화, 16화 리뷰를 했지만 꼭 어떤 회차를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영우 변호사가 저희가 친근하게 던져줬던 법적인 어떤 질문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리뷰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